좀만 봐. 이번 주에 오늘까지 못해서 공부를 좀 해놓고 와. 다음 거 빨리. 자, 오늘은 23강의 1번으로 자, 유형들 소리, 리듬, 음악적인 원래 그 텍스처라는 거는 질감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이제 맥락상 그 텍스처라는 게 뭐 이 조화라고 돼 있네. 이렇게 뭐 음식 같은 거 질감이나 뭐 이런 걸 텍스처라고 하는데 뭐 조화라고 치죠. 질감에도 난 될 것 같은데 음악적 질감, 그지? 이런 것들. 이게 이렇게 이게 이제 문법도 괜찮거든. 목적에 빠진 거잖아. 우리가 되게 유쾌하다, 기분 좋다라고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의 유형. 그러니까 소리, 그러니까 음악 얘기하는 거야. 소리나 리듬이나 음악 같은 거. 이런 것들은 R. 일반적으로 뭐다? 익스텐션, 연장, 확장이다. 그 이전의 긍정적 경험들의 확장이래. 어떤 경험? 위브해 우리가 가졌었던 음악과 우리 삶에서 자, 그래서 일단 문법적으로는 타입스 뭐 이게 이제 이걸 이게 어차피 다 복수니까 주어가 복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 문법은 괜찮기는 해요. 이런 거는 뭐 is를 쓰거나 아니면 뭐 준동사인데 to be 쓰거나 이럴 수 있으니까 파란색이 문법이거든. 일단 뭐 그렇게 했는데 다시 보면 이게 왜 비동사랑 내용상 얘하고 얘가 서로 같은 거니까 지금 얘는 얘다인 거잖아. 이것도 우리가 기분 좋게 생각하는 어떤 음악이나 소리 같은 거는 우리가 그 이전에 음악에서 가졌었던 되게 좋은 경험, 그 이전에 좋은 경험의 확장이다, 연장이다, 뭐 그런 얘기죠. 이해되니? 그거? 그러니까 뭔가 그 전에 뭐 음악 가지고 되게 좋은 어떤 느낌을 가졌었으면 그거하고 관련해서 비슷한 소리나 이런 거 들으면 우리가 기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래서 맞춰보면 내용상 이게 그 전에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대로 좋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 연장선상이 있다는 거는 그 이전에 발생을 했으니까 이건 지금인 거니까 연장선상이 있다. 이렇게 좀 이해하면 되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것도 문법이 하나 또 있었네. 여기 이제 왜 목적어하고 보하고 이퀄 관계니까 이건 지금 사물이니까 우리가 기분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ed가 아니라 ing인 것으로. 자, 뭐 하여간 그래서 이게 거기 책에 표시 미리 해놨어. 밑에 박스에 보면 기분 좋게 여기는 음악 자체는 그 이전에 어떤 음악과 관련된 긍정적 경험의 연장선상이다. 이렇게 된 상태예요. 오케이. 자, 그런데 이건 이제 뭐냐면 노래를 듣는 것인데 Did you like? 역시 네가 목적 빠져있는 좋아하는 노래, 즉 음악을 듣는 것은 많이 뭐하고 비슷하냐? 가지는 것하고 비슷하대. 다른 유쾌한 감각적인 경험. 그럼 이것도 사실은 위에랑 마찬가지로 이것도 앞에 주어는 뒤에 것과 많이 비슷하다는 게 또 역시 이것도 이 내용하고 이 내용은 같은 거란 말이지. 즉 노래 듣는 거는 즉 청각적이지 않은 다른 감각 경험, 되게 좋은 감각 경험을 갖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즉 다시 말하면 요거야. 이런 뭐 미각적으로 초콜릿을 먹는다든지 여기까지가 이제 다 구체적으로 다른 감각적인, 청각적이지 않은 경험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좀 복잡한 느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사실은 결국은 나온 것 자체가 얼마 없는데도 불구하고 뭔가 그럴 것 같지만 좀 추상적인 부분이 있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음악이라고 하는 거 결국 우리가 유쾌하게 생각하는 음악이라고 생각하죠. 처음에 주어부터 즐거운 유쾌한 음악이야. 그러면은 얘 자체는 뭐랑 비슷하다라고 했냐면은 그 이전에 긍정적 경험하고 이거의 연장선상이랑 비슷하다. 이게 음악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좋은 음악 듣는 거. 이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역시
음악을 듣는다라는 거, 요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거랑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는 다른 유쾌한 감각적인 경험하고 되게 비슷하니까, 같으니까 이렇게 됐어. 그러면은 얘를 맞춰볼 때 그대로 결국은 얘가 얘고 이렇게 그냥 그대로 가게 되면, 물론 여기를 빈칸을 주게 되면, 물론 원래 빈칸이긴 했었지만 여기에 보충 설명 다른 되게 기분 좋은 감각적 경험이 있긴 하겠지. 그런데 어쨌거나 우리 맥락상 요게 지금 앞에서 얘기한 요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라. 이 두 개를 형광펜을 해서 좀 연결해 놓으면 요거 반대쪽에는 그러니까 음악 듣는 얘기가 있는 거고, 이쪽에는 뭐 저런 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음악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거는 뭐 소리 같은 걸 들어서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이전에 음악을 들었을 때 되게 기분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게 기분 좋은 음악이야, 기분 좋은 경험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결국은 이제 노래를 음악을 듣는다라는 것 자체는 그렇게 왜 저렇게 기분이 좋냐면 그 이전에 어떤 다른 감각기관으로부터 되게 기분 좋았던 거를 가지는 거랑 비슷하다. 그런 얘기가 또 되면서 반복적이라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 오히려. 여기는 뭐 그냥 뭐 이게 뭐 커피 냄새 맡고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야. 예술작품 보고 평화로운 거. 이런 다른 감각적인 경험. 자, 그래서 같은 말을 두 번 줬으니까 뭐 주제문인가? 첫 문장이 사실 빈칸이기도 하고 거의 주제 나왔다고 봐야 되겠지? 그래서 우리는 역시 즐거움, 유쾌함을 가져요. 감각적인 경험에서. 그리고 편안함도 찾아, 컴포트. 그것의 감각적 경험의 익숙함, 친숙함으로부터. 그리고 안전도. 그 익숙함이 가져다 주는. 결국 좀 많이 풀어졌지만 감각적 경험에서 뭔가 유쾌함, 즐거움, 편안함, 안전, 익숙함 뭐 이런 것들을 찾기 때문에 그래서 뭐 기분이 좋아진다는 얘기인가 봐. 그래서 자꾸 기분 좋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그다음 이제 그 부분부터는 여기서부터 뭐 여기도 이렇게 있었지만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으로 예시가 나온 거지. 구체적인 감각 경험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야? 나는 볼 수 있다고. 익은 라즈베리를 냄새에도 맡을 수 있게 감각적 경험이겠다. 그래서 엔티서페이 예상을 할 수 있대. 그게 보고 냄새 맡아보니까 맛이 좋을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엔데 병렬 또 뭘 예상할 수 있냐? 그 먹는 경험이 안전할 거다, 즉 나는 아프지 않을 거다라고 예상도 할 수 있어. 왜냐하면 이건 요거의 예시니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보면 이 여기서 얘기하는 그 감각적 경험이라는 게 위에서 얘기한 요거야. 그 이전에 경험했던 걸 얘기하는 거란 말이지. 이게 다 비슷한 얘기인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먹어보니까 되게 기분이 좋았단 말이야. 라즈베리라는 거. 익숙하기도 하고 먹었을 때 별 탈이 없었다. 안전함이라고 또 그래서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오케이? 결국은 이렇게 되게 된 이유는 그 이전에 경험을 했고 그러니까 익숙함이라는 게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근데 내가 만약에 그렇게 본 적이 없어. 이건 라즈베리는 로건베리래. 베리 융가가 뭔지 모르겠어. 이것도 라즈베리 같은 거지. 근데 이거는 본 적이 없어. 로건베리는 처음이야. 그렇다고 할지라도 there are 매우 많은 공통점들이 있어. 라즈베리라고 해서 로건베리는 이름이 베리니까 뭐 소백공이다. 그래서 그 결과 나는 I can take a chance. take chance는 모험을 걸다는 얘기지 우연을 취하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뭔가 한번 시도해볼 수 있다는 거야. 그걸 먹어보는 거야. 아 이건 처음 보지만
라즈베리하고는 좀 다른 게, 비슷한 것 같아. 그러니까 먹어봐도 나는 안전하고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또 예상하는 거야. 그게 안전할 거다라고. 공통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겉모습은 좀 비슷한 건가 봐. 베리류가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if는 요거는 역적, even if라고 생각하면 돼. 양보로. 그래서 못 봤다 할지라도, 공통점이 많아서 충분히 안전하고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거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병렬은 이렇게 했지? 그지? 됐죠? 내가 I can take chance, I can anticipate 이렇게 되겠지. 그럼 먹고 이렇게 두 가지 하고 있어서. 그러면 사실 여기 요거 부분도 별 쓰잘데기 없는 거고 여기서는 집중해야 되는 문제가 세 개잖아. 이 앞에 우리 정리한 두 개랑 요거랑. 그치? 이것도 결국 뭐냐면은 감각적인 경험으로부터 뭔가 즐거움, 유쾌함이라는 거를 얻어요. 그지? 그리고 우리는 그 감각 경험이라고 하는 거에서 얻은 상태에서 이 부분에서 어떤 익숙함이라든지 아니면 뭐 안전이라든지 편안함도 있었구나. 편안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앞으로 예상도 괜찮을 거다, 좋을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다. 왜냐면 그 이전에 긍정적 경험, 이전 경험이 있었으니까 저기서 내가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괜히 말만 좀 어렵게 해놨지만 여기 요즘 그 책에 보면 이전에 긍정적인 감각적 경험이 비슷한 이런 다른 경험에도 긍정적으로 예상할 수 있게 해준다가 주제가 됐다. 그래서 한글 요지를 형광펜에다가 요지를 좀 기억을 해주라.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이전에 긍정적인 감각적 경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쾌락 뭐 이런 거라고. 그래서 어휘는 여기 뭐 밑줄 쳐놓은 거 중심으로 보고 주제랑 뭐 어법 몇 가지 보면 되겠죠. 오케이? 세 문장만 보면 되고 다른 건 되겠지. 자, 이거는 괜찮았던 것 같으네. 자, every aspect of training for elite athlete. 뭐 여기까지 뭐 주어보이? 원래 엇법이었으니까 문법은 무시하죠. 그러니까 최고의 운동선수들, 엘리트들, 훈련의 모든 측면들 겉으로 명시적인 목표, 저번에 중간고사도 암시적, 명시적 이런 거 있었잖아. 익스프레스, 인프레스. 그러니까 겉으로 분명히 드러나는 명확한 목표가 있어. 그러니까 고르는 거 해놨는데 명시적이라는 게 명확한 거지. 아비어스 한 거지. 이런 느낌으로 있어. 뭐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100m 뭐 세계 선수면은 뭐 9.5초에 100을 깨겠다.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잖아. 열심히 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두루뭉실한 게. 그래서 everything 모든 것 그들이 하는 they do 안에서 밖에서 연습장 배뉴는 그냥 장이라고 해요. 연습장. 원래 배뉴는 뭐 개최지나 회담지 같은 데를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뭐 연습하는 공간이라고 보면 돼. 그 모든 건 다 goal directed 목표 지향적이다. 근데 우리 이렇게 있어도 괜찮은데. 그러니까 목표 지향적이라는 경우는 명시적 목표를 향해서 연습을 한다 뭐 그런 얘기지 뭐. 경기장 안팎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그치? 그 경기장 밖에서는 왜 근력 운동 같은 것도 많이 하잖아. 운동선수들이. 그래서 코치, 감독으로서 너는 도와주고 싶지. 너의 운동선수들이 두 가지 하는 모습. 이 주제문 얘기 하거든? 빨갛게 해놓은 왼쪽을 구분하려고 열거라. 하나는 뭐냐면 목표 지향적이 되도록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선수들이 자기들 자신의 목표를 설정하는 것 두 가지를 도와줘야 되는데 네가 감독이라면. 그러면 사실 목표 지향적인 건 위에 나오긴 한 것 같은데 물론 좀 더 나오긴 하겠지만 즉 선수를 어떻게 이끄냐면 목표를 향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목표 지향적. 우리도 왜 공부도 그럴 수 있는 거잖아.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야지 좀 더 쉽잖아. 그런 얘기했지 얘네들도. 뭐 이번 달에 0.5초를 뭐 단축 시켜보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이 뒷번째 내용이야. 선수들이 직접 자기들의 목표를 설정하게 하는 거야. 정해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여간 여기는 통합 해보고 이게 탑필선수 쓰니까요. 이게 주제문이긴 해. 끝났어. 그래서 뭐 주제는 좀 그런데 그래도 요지 한글 밑에 통합해 한번 해봐. 요지를 하면 될 것 같아. 코치의 역할이야. 선수들한테 목표를 만들고 그거를 목표를 이제 달성하도록 독려하라는 게 목표를 세우는 게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자기가 직접 목표 지향적으로 달성하도록 독려, 장려를 해라. 그 얘기야. 자, 그래서 얘는 순서도 괜찮거든. 이렇게 잘 보면 선두 문장 있으면 그 밑에 부분은 당연히 이거에 대한 보충 설명을 이렇게 쭉쭉쭉 이어지겠지. 그래서 이거는 순서라는 게 이 순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문장 삽입만 얘기하는 거. 어차피 뭐 이거나 누구로 뒤집어도 크게 상관없을 거거든, 내용상. 자, 그래서 너희 운동선수하고 함께 작업을 할 때 이번에 이제 선수한테 주래. 매일매일의 주간 단위, 월간 단위 목표를 주래. 그러니까 이거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목표를 주는 거야, 코치가. 그래서 그 목표를 선수가 달성하려고 목표 지향적이 되도록 하는 거고 얘는 이거 자기 스스로 하도록 하는 그 부분은 아직 아니야. 여기는 선수한테 직접 목표를 주는 거야. 예시를 보면 좀 더 이해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코치, 감독인 너는 그 목표를 쓸 수 있어? 적어. 그리고 그 쓴 목표를 선수한테 주는 거야. 야, 이번 달 0.5초 단축? 그래서 종이를 준대. 그렇구나. 그러니까 목표 정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중국에서 연습을 관찰했을 때 난 알아차렸네. 감독이 우드 여기서 뭐뭐 본 했다가 되겠죠? 과거니까. 주고내 때 각자의 다이빙 선수들한테 종이 한 장, 그날의 개별적인 연습이나 목표가 있는 종이를, 그날의 개별적인 연습 목표를 적어서 줬다는 거야. 이게 좀 웃기지 않냐? 종이를 준다고? 다이빙 선수한테 딱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이런 느낌이야. 하여간 얘는 직접 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감독이 목표를 제시해준 일단. 근데 이게 이걸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이 원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연습이 아니라 목표 지향적이 되도록 목표 제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다음 두 번째. 근데 기억하래. 목표를 리밋, 제한하지는 말아라. 리밋. 단어는 뭐 그 문제에 반영했으니까 뭐 이게 뭐 제한하고 억제한다는 게 뭐 restrict 뭐 아까 봤던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 목표를 제한하지는 말아래. 단지 피지컬 프랙티스. 육체적인 연습에 맞고 멘탈 뭐 이런 것도 얘기하는 건가 봐. 그럴 수가 있겠지? 그래서 they should also have goals. 그들은 또한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선수들이 되겠지? 그래서 they는 다른 훈련의 부분들에 대한 목표. 예를 들어서 뭐 준비운동 루틴이라든지 멘탈 트레이닝이라든지 컨디셔닝, 뭐 자기 컨디션, 몸 상태 만들기, 뭐 이런 것들도 포함을 해줘야 된다. 그 목표라고 하는 거지. 아, 선수가 아니라 대회는 목표라고 돼 있구나. 또 이런 목표들.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얘기가 지금 계속 진행은 되는 거지. 감독이 목표 제시한 상태인데 다만 그 제시된 목표가
그냥 목표라고 할까? 제시되는 그 목표 자체는 그 육체적인 것에만 국한되는 건 아니고 뭐 다양한 여러 가지로 포함된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결국 골 오리엔티드를 위한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이 요게 약간 이거야. 선수가 결국은 스스로 뭐 여기 그런 얘기가 들어가거든. 다른 것도 있긴 한데 목표 설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부분이에요. 다음 이제 게다가 또한 만들어라 해브메이커의 사역동사 너의 선수들이 take sports home with them 그 선수들과 함께 스포츠를 집으로 이렇게 가져가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운동가 뭐 예를 들어서 경기장이나 연습장에서만 운동하고 끝 이런 게 아니라 그걸 집에 가서도 뭔가 생각해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까 뭐 그렇게 고민하게 만들라는 얘기지. 그런 과정에서 스스로 목표 설정할 수 있을 거다. 장려하래. 선수들이 키퍼 저널 원래 이제 키퍼 저널은 키퍼 다이어트처럼 일기 이것은 일지가 되겠지? 일지를 쓰도록 장려해요. 그 안에서는 선수들이 리플렉턴 고민을 하는 거야. 걔네들의 연습에 대해서. 그리고 컴페티션 퍼포먼스 뭔가 경쟁 성과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집에 가서도 싹 잊고 그냥 릴렉스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경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라는 거야. 그게 왜 나온다는 거야. 선수가 스스로 새로운 연습 목표 설정하도록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들어가긴 했지만 그래도 키워드는 이거라고 보는 게 전체 처음에 나온 주제문에서 연결이 잘 될 거야. 그리고 단기간, 장기간 목표를 평가하고 기타 등등. 집에 가서도 계속 고민을 해서 스스로 목표를 설정해보고 여기 뭐 앞에 이제 리뷰하고 뭐 목표 설정하고 이렇게 되긴 했겠지만 뭐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내가 내용은 오히려 청정 거보다 훨씬 더 단순하고 명확하거든. 근데 이제 문제화하기엔 더 좋다고 보여줘서 일단은 요지가 일단 괜찮고 난 문장 삽입이 되게 눈에 띄어. 사실 이게 가장 좋아 보이는데 빈칸을 대려면 이제 이런 부분 다 가능하다고. 왜냐면 이거의 보충 설명, 이거의 보충 설명, 이거의 보충 설명 다 돼.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세 가지가 열거가 됐으니까 역시 무관한 문장. 그럼 무관한 문장 요거 기준으로 해야겠지. 감독으로서 선수가 목표 어떤 지향적이거나 스스로 목표 설정하는 게 아닌 그냥 일반적인 거. 경기 관련된 일이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도 보면 되고 밑에 박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은 오히려 이게 더 쉬워요. 처음 때 좀 약간 와닿지 않을까. 그럼 뭐 전에 좋은 경험을 감각적으로 했으면 그게 이제 나중에 한국이랑 영어를 미친다는 건데 음악도 그 중에 하나였던 것 뿐인데 좀 고민해보면 될 거야. 자, with some songs 노래들과 함께 the communication 의사소통 지배적인 우세한 감정적인 기분의 의사소통 또는 구체적인 리드미컬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은 노래 일부 노래에 있어서는 똑같이 중요하다. 원급 비교 같은 경우에는 강조되는 게 앞이지? 뒤에 것만큼 앞에가 중요하다는 거지. 그만큼 전달 역시 리릭, 가사의 전달. 그러면 예전에랑 비교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일본 노래한테는 가사 전달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그 음악 노래 전체에 흐르고 있는 동요한테 전체 지배적인 거라는 게 그 느낌 전달 얘기하는 거예요. 느낌 전달인 거고, 이거는 구체적인, 역시 그것도 느낌이긴 한 거지. 리드미컬한 feel, 기분, 이런 거. 느낌 전달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가사보다. 이해는 됐지? 그럼 아무래도 왜, 우리가 우리나라 노래 말고,
외국 노래를 전혀 모르는 언어를 들어도 그 느낌적 느낌이 있으면 오 괜찮거리가 느껴지는 거잖아. 그래서 주제를 봐봐 책에. 요지가 그거요. 노래에서 감정적 기분이나 어떤 리듬 관련된 느낌 전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가사만큼이나. 얘네들 이거를 형광펜 두 개를 해놓으면 되고 빈칸이 될 수도 있고 뭐 되게 중요한 거니까. 가사 전달 아니에요? 느낌 전달이에요? 어떤 리듬 전달이라든지. 그래서 그 다음부터가 뭐가 나오냐면 예시가 나와. 블루스라는 게 이제 음악의 한 장르란 말이지. 많은 블루스 노래들이 이 범주 안에 있어. 인디스페러블. 이런 범주. 느낌 전달이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가사를 알아듣기는 좀 어려운가 보지. 그럴 수 있지. 뭐 스캣 같은 거 그런 거지.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런 거. 그래서 despite the differences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떤 차이? imply 암시되는 의미되는 장르나 뭐 전통. 그러니까 블루스 송도 블루스 노래도 저 장르도 뭐 전통이나 장르에서 차이가 좀 있나 보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비하라고 말하는 건 안전하다. 그게 괜찮다는 얘기지. 성공적인 전달. 텍스트, 글 읽어서 가사라고 했지. 이게 이 성공적인 가사 전달이 항상 필수적이니까 나돌에서 법무부장이니까 항상 필요하지 않대. 그러니까 가사 전달은 안 돼도 괜찮을 때가 있다는 얘기지. 성공적인 노래 공연을 위해서. 그리고 그거 요이시 가르치는 건 이거 가사 전달이야? 너 그것만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결코. 그렇지. 가수가 가사 전달만 잘했다고 해서 그 노래 꼭 잘했다 라고 보기 어렵잖아. 고음으로 무대를 찢어놨다 하더라도 저렇게 느낌 전달이 안 되면 별로잖아. 뭐 그런 거잖아. 이거 느낌이 중요해. 이쪽으로 하는 거지 뭐. 그래서 심지어는 이분인 장르에서인데 어떤 장르인 거서 데비아가 역시 예상되는 장르 가져오죠. 가사가 이해 가능한 컴프리헨서블이라고 하지 언더스탠더블 해놨어요. 안 해놨을 것 같은데 이거 이해할 수 있는 가사 알아보고 쓰는 장르에서조차도 예를 들어서 오페라나 뭐 아트송 그런 게 있다 쳐 이런 데서조차도 그래서 뭐를 보면 진행되고 있는 가고 있는 더 많은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가사 전달 외에도 뭔가 더 있다는 거죠. 역시 뭐 느낌, 뭐 리듬 이런 거 있지. 자, 그래서 그럼 이거는 내가 굳이 이제 나누는 이유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가사 전달이라는 게 꼭 필요하진 않고 가사 전달만으로도 안 되는 거야. 여기는 가사 전달을 할 수 있지만 여기 구도에서 플러스 알파가 더 있다는 거. 좀 다른 거야. 그래서 나누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조안이라고 하는 애는 인용인 거 아니야? 그럼 이거 내가 보충 설명을 해주겠지? 호주의 뭐 소프라노. 그렇지? 소프라노는 오페라, 그지? 이쪽에 대한 거. 이거 보충 설명. 얘는 가끔 크리티사이즈, 비난, 받아요. 풀 딕션, 그러니까 안 좋은 발음 때문에. 딕션이라는 진짜 발음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왜 딕션이 좋다, 안 좋다는 얘기 하잖아. 가사 전달력이 좋다, 안 좋다. 왜냐면 걔는 바꾸니까 걔는 바울 사운드, 모음 소리를 받고 되게 약간 뭐 모음을 약간 바꾸면 발음이 좀 정말 안 들릴 수도 있겠지 뭐. 그래서 비난을 받았잖아. 근데 역접이잖아.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그래 괜찮다 뭐 그런 얘기 나오겠지. 왜냐면 앞에 보면 이해 가능해도 그 이상 뭐 진행되는 뭐가 있다고 했었으니까. 그래도 이런 숏커밍 단점이지. 이게 단점. 이런 단점은 did not 하진 않았던 거야. bar a promine인지는 이거 keep a promine인지 prohibit stop 뭐 이거 있잖아요. a promine 얘가 뭐 못하게 하다라는 그런 거 중에 하나야. bar, 뭐 ban, keep, prevent, stop, prohibit, inhibit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여기 또 부정이 또 났어. 그리고 헷갈리면 안 돼.
얘가 이거 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 거면 이거 하는 거지, 결국 이중부정으로. 이런 단점이라는 거는 간주되는 거야. 가장 위대한 오페라 가설들 중에 하나, 20세기로 간주되지 못하게 하는 게 아닌 거니까 간주된다는 얘기지. 이중부정? 이거는? 그래서 이중부정은 두 개 부정을 다 제거한 다음에 보면 훨씬 더 내용이 깔끔하긴 하단 말이지. 그러면 또 보면 이 역점이잖아. 이거 클래스에서 뭐 당연한 일인데요. 여기 풀 딕션이니까. 위대한 오페라 가수잖아. 역점 있으니까. 상반되는 거 아니야? 비난을 받지만 그래도 발음 좀 안 좋아도 가사 전달한데도 위대한 가수 인정받는다. 가 되는 거. 그러면 요거에 대한 보충 설명이 되겠고, 그래서 얘도 뭐 하려면 모치를 하려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냥 우리는 얘를 이용 소프라노는 오페라에 나온 애라고 생각 안 하자고. 그럼 좀 더 해결하기 좋지 않을까 싶긴 하네. 자, 그래서 얘는 일단 가사 전달 외에 어떤 감정의 전달 같은 거, 뭐 리듬의 전달이 더 중요하다는 거고, 일부 노래에서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역시 그 무관한 문장은 가능할 수 있겠다. 뭐 노래에서 중요한 요소, 뭐 문화적인 거, 뭐 이것도 얼마든지 갖다 붙일 수 있고, 그것도 두 가지 열거가 됐기 때문에 나도. 그다음에 그래도 뭐 더 좋은 거는 문맥상 어휘만 좀 쫓아가면 될 걸로 싶어요. 원래 주제로 나왔기 때문에 주제 제목 내기는 그냥 이해만 하고 가는 걸로. 오케이? 그리고 그 다음에 그 23강의 4번은 좀 그렇지? 이게? 그 내용 블리치로 나온 거라 이쪽은 좀 그래. 너무 먼데? 하여간 여기서는 좀 그 넘어가다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요거랑 조심해줘. 이거 빼고 이게 인서피션한 말이 되는 거잖아. 어휘를 장난치기 좋은 파트가 요거랑 저거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부정이 있는 부분이라서 어휘는 장난을 못 치기 때문에. 이거는 실제로 그 애들이 많이 속내는 경우가 이거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뭐 인서피션했다 빛을 썼는데 선생님이 이걸 지웠어. 그럼 이거 맞는 거잖아. 모양만 가지고 말고 부정이 있던 자리는 그 문장은 다 봐야 된다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좀 바꾸게 되면 간주되는 걸 막지는 않았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간주가 최고라고 간주되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닌 거면 그러면 최고라고 간주가 됐다는 거잖아. 근데 이제 주어가 단점이기 때문에 얘가 최고라고 간주되도록 만들었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여기도 뭐 약간의 표현만 바꿔줘서 주어를 뭐 조금 바꾼다거나 뭐 얘 장점 같은 걸로 장점으로 주긴 좀 그렇지. 이런 단점은 얘를 지우는 방법은 없나? 여기는 좀 애매하네. 지우기가 좀 애매하네. 이걸 지우게 되면 저렇게 쓰면 틀리는 거지만 여기는 이걸 지워도 답이 되자. 문제가 되려면 지워도 답이 되게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거를 지워가지고 하는 거 약간 오버하긴 한데 뭐 하나만 할 수 있는 거 이거 없으면 틀리는 거지? 저다 바나 킥 같은 거 써놓으면. 하여간 그 문장을 읽어봐야 될 걸로. 그 부분은 부정 들어가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간단하게 봐야 돼요. 어법 내용이 어법도 그냥 억지로 좀 찾아내주고. 그러니까 조이라고 하는 사람, 영국 기반의 애니메이터야. 조이는 가수잖아. 근데 얘가 선입을 한 거야, 파운드를.
establish 이건 내가 문제를 안 만들었기 때문에 한번 동의어만 보고 할게요. 할라스 배첼러 스튜디오를 존 할라스하고 만든 사람이래. 무슨 애니메이션 스튜디오 같은 걸 만든 사람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빠는 주인공, 저 사람 여자야. 장려했다고. 그녀의 그리는 능력, 아이였을 때. 그림 그려라! 애였을 때 막 동료한 사람이었다. 뭐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게 문법으로 얘기하면, 올드홈은 접속사고, 디스파이스는 전치사, 그런 게 얘기하는 거지. 어린 시절 차일드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얘는 어려웠나 봐, 어릴 때. 저 사람은 학교 스칼라십 장학금을 땄어. 참석을 해요, 또. 이 동네 미술학교에 또 참석이 아니라 입학한 거는 어땠는지 다녔다는 거지. 입학을 해요. 그러면은 요거는 구조적으로 봤을 때 전명구 수식어고 요게 이제 동사잖아. 조동사. 부사 부분이지. 그치? 얘는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지? 접속사만 써주면 준동사는 병렬처럼 엔더텐데 다녔다? 정확히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잖아. 그 다음에 이제 학교를 다녔는데 장학금 받아왔고 어려웠지만 그녀 공부는 성공적이었어. 공부 잘했나봐. 근데 뭐 부족 때문에지? 뷰투? 돈 부족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수식어요? 전명구. 그녀는 컨티뉴 할 수 없었대.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없었고 대신에 그래서 일하는 걸 시작. 학교 때려친 거지. 중퇴한 거야. She was unable, she began 이렇게 된 거지. 경례는. 그 뭐 단어가 없네요. 그지? 문법만 계속 흐르고 있는 거지. 여기는 뭐 원형 되면 안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투부정사 하면은 할 수 없었다니까 일하는 걸 생각할 수 없었다가 되니까. 봐봐, 진짜 일을 했어. 그래서 이제 애니메이션 스튜디오에서 일을 잘했어. 우리는 3년 동안 그 애니메이션 스튜디오가 문 닫기 전까지 닫아서 망해가지고 그만둔 거지. 야, 요게 괜찮게는 문법 왜 들지? 그건 이거에 완전한 구조가 알겠지? 왜? 그치? 주어, 동사, 목적 이렇게 1차적다, 완전한 구조니까. 제가 그 말 두고 난 이후에 여기서 위치 남문장 전체가 되겠지. 그녀는 일을 찾았고 인쇄 프린팅 회사에서 포스터 디자이너로서 그림 애니메이션 애니메이터니까 그래 이거는 뭐 다르고 또 분사적으로 풀어서 쓰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위치 안 되는 걸로 가져가죠. 그래서 she remained with the poster company for 6 months. 6개월 동안 뭐 포스터 회사에서 있었고 이제 남편 될 할라스 스튜디오 같이 만든 사람 만났대. 그래서 역시 이제 직장인 커플. 그래서 짧은 여행 이후에 존의 모국인 헝가리로. 그러니까 남편 헝가리 사람이었나 봐. 지금 영국이었어 쟤는 영국 기반. 걔네들은 영국으로 다시 돌아와요. 리턴. 근데 그 영국에서 1940년에 그들이 만들어 할라슨 배첼러 스튜디오라는 거 만들어. 처음 다시 돌아온 얘기지. 나중에 결혼도 했다. 그러니까 스튜디오를 만든 다음에 결혼한 거야. 그 여기가 조금 복잡한 느낌이 있는 게 여기 정명구요. 주어 동사요. 여기 관계대명사절. 그래서 병렬 구조는 돌아왔고 결혼했다가 병렬이 된 거지. 그지? 문장은 이렇게만 된 거야. 여기서 끝이네, 이것도. 그지? 그래서 이 where, 여기 들어가 있는 이거는 관계사절 안에 있는 동사잖아. 그래 또 이렇게 where 하면 또 뭐가 되는 거야? 이미지가 되는 거 아니야? 그치? 전치사,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그 여기가 엔드가 있기 때문에 married 되는 거고, 과거 동사. 메링 하면 안 되겠지. 그것도 좀 어색하다. 메링 하면 좀, 그지?
돌아왔고, 그 돌아와서 스튜디오를 설립을 하고, 그 다음에 결혼. 뭐, 내용일치에서 여기가 답으로 나왔었던 부분. 그래서 1950년대에, 그러니까 40년에 만들었으니까 10년 지나고 나서, 그 스튜디오는 이 애니멀 파움이라는 작업을 시작을 했대. 근데 애니멀 파움이라는 거는 뭐가 됐냐면 가장 잘 알려진 영화 중에 하나가 됐대. 영국에서 최초의 피처 랭크에서 이 피처라는 게 장편이라는 뜻도 있거든. 그러니까 장편 기비의 애니메이션이라는 게 예전에는 뭐 애니메이션 짧게 뭐 10분, 5분 이런 식이었다면 1시간씩 지금 하는 뭐 그런 느낌 있잖아. 뭐 그렇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 이제 애니멀 파움을 얘기하는 거니까 뭐 이것도 이렇게 바꾸면 엔드 그렇게 접속사를 넣고 하면 대명사로 바꿀 수는 있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거는 에즈웰레이즈 있잖아. 이거뿐만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최초였던 장편 만화 영화이긴 하지만 가장 잘 알려진 것 중에 하나인 저 애니멀 파움이라는 걸 만들었고 50년대 이게 뭐 유명한 건가 보지? 우린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얘는 그냥 그래도 뭐 션범에 들어있으니까 꼼꼼하게 본 건데 보통은 이게 좀 이 형태가 잘 안 나오는 형태이긴 한데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 그래도 자, 그 다음에 하나 볼까? 금요일날은 그럼 오늘 한 6개 정도 보고 수업시간에 시험 보고 뭐 이래도 없다. 그치? 금요일날 금요일날요? 뭐 봐요? 나머지 하나 더 보기로 했잖아. 교과서 오과 역할. 같이 보는 거 좋지. 같이 보는 게 먼저 하는 거 사실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때 한번 바로 그냥 듣고 왜냐면 이게 지금 여기까지만 만든 상태고 이제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 다음 주에 이번 주에 만들어. 이해돼? 교과서를 먼저 공부를 하라. 이거 지금 물론 이것도 정도는 하긴 하겠지만. 오케이? 근데 저 공부 못할 것 같은데. 아, 지금 너 어디 간다 그랬지? 네. 아, 그럼 언제 오는 거냐? 저 언제는? 목요일 밤에. 언제 가서? 내일 아침에. 아, 너 스케줄 맞춰가지고 가시는 거야? 부모님? 네. 그치? 너 스케줄 맞춰가지고. 아빠는 안 가요? 응? 아빠는 안 가요. 아, 그냥 엄마가? 그럼 그때가 좋은 거 아니야? 그러네? 자고? 하루 자고 갔지. 꼭 갔는데. 황남빵 많이 먹어. 그거 말자. 그거랑 내 기억에 남는 뭐 있었더라? 그 낙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맛있었는데. 몇 가지 있어. 커피야 뭐. 커피가 좀 이상적이었는데 스타벅스가 약간 한옥 느낌이고 경주 몇 년 전에 한번 가봤던 것 같아. 진짜 오랜만에. 이거 좋지 뭐. 아 그러네. 그렇지? 그럼 뭐 할 수 있는 대로 해봐. 와서 먹은 걸 좀 왔다 가도 되고 뭐. 그래야 우리 뭐. 일단은 그러네. 그래 알았어. 와서 먹은 거 좀 하다가 한 번도 바로 그러면 되지. 금요일날 그러면은 좀 일찍 와. 금요일날 이번 주는 그러면 좀 일찍 와서 좀 공부 좀 하다가 8시 와서 10시에 가기 어때? 공부하다가 참 바로 보고 하나 정도 할 수 있을걸? 한 거 정도는? 하나요? 해석도 봐야 돼요? 알았어. 일단 뭐 할 수 있는 거 하는 게 좋지 뭐. 기약 안 해도 뭐 원래는 하나 정도는 와서 2시간에 해결될 것 같은데? 하고 바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하가 뭐 8시에 와. 아니, 왜냐면은 얘는 아직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 주 주말에 작업을 할 거란 말이야. 다음 주에 하겠고. 오케이? 일단 봐! 자, 이 상황 1번. 자, there are two forms of stroke. 뇌졸중? stroke? 두 가지 종류가 있대. 벌써 두 가지 종류라고 하면 여기가 뇌졸아니야? 작은 뇌졸중, 큰 뇌졸중이 있대. 그걸 색깔로 구분했어 그냥. 지칭초도 괜찮을 것 같아. 미리 색깔로 나눠놨는데
큰 뇌졸중이냐, 작은 뇌졸중이냐. 그래서 유일한 차이, 그 둘 사이의 유일한 차이는 뭐냐면 대디아네. 하나는 다른 또 하나의 둘이니까 원디어다잖아. 하하빈절 밑에 있지? 전조다. 프리컬서라고도 하는데 하여간 전조를. 그럼 당연히 작은 뇌졸중이 큰 뇌졸중의 전조가 되겠지. 그지? 작은 거 터지면 나중에 큰 거 터진다는 얘기니까. 뇌졸중이 뭐니 근데? 뭔가 질병임을 아는데 뇌졸중이 뭐야? 갑자기 물어봤어. 뇌졸중이 뭐야, 지원아? 뇌졸중 뭐였지?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가지고 터지는 거야, 뇌에서 혈관이. 그 죽는 거야. 그거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이제 죽지 않으면 왜 이렇게 한쪽 그 사지 중에 일부를 못 쓰고 그냥 거기가 터져가지고 그거요. 심하면 그냥 죽고. 그래서 뭐 많은 세월 그 전에 뭐 하기 위해 전했냐면 full-fledged stroke develops. 그럼 여기 파란색이야. 그러니까 큰 뇌졸중 얘기하는 거야. 밑에 뭐 본격적이라고 돼 있지만. 그러니까 진짜 큰 뇌졸중이 발달하기 훨씬 몇 년 전에 이 뇌졸중의 희생자들 중에 일부는 아마도 얻을 거야. 일시적인, 순간적인 어택, 공격을 뭐에? 신체의 쇠약함에 공격을 얻게 될 거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뭐다? 그럼 이러한 거가 앞에 이걸 얘기하는 거 이게 작은 뇌졸중의 전조가 되는 거야. 뭐냐면 what is called. 이것도 사실 우리 해석할 때는 필요가 없는 거지. 뒤에 거라고 불리는 것이다인데, 그지? 이게 이제 앞에 나온 게 마이너 스트로크, 미들 스트로크라고 불리는 작은 뇌졸중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뇌졸중에서 이제 죽지 않고 살아있게 되면 뇌혈관이 터지면 그 어떤 신체의 운동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터져가지고 못 쓰게 돼서 한쪽 팔을 못 쓰고 이런 건데 이게 그렇게 되기 전에 그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뇌졸중 터지기 전에 몇 년 전에 신체의 일부분이 뭔가 약해져서 갑자기 힘을 못 쓴다든지 이런 게 일시적으로 생긴다는 거지. 그게 순간순간 혈관이 막힌 것 때문에 그런 효과가 있는 거란 말이지. 그러다 막혔다 두들겼다 하다가 언제 확 막혀가지고 탁 터진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미국에 지금 그 얘기네. 내가 약간 이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 쉬울 것 같아 얘기를 해준대요. 그래서 사람은 더 적게 듣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즉 작은 뇌졸중 전조 큰 거예요. 전조 죽기 직전. 왜냐하면 it is the big stroke which often kill. 요거는 그 강조 구문이지. it is 대시나 윈체에서도 불완전한 구조나 명사 사이에 들어가고 뭐 당연히 대도 가능한 거지. 종종 큰 뇌졸중이라고 사람을 죽이는 건 그치? 야 누가 뇌졸중 걸려서 죽었대라는 말은 큰 거지. 작은 거 걸려서 죽진 않았으니까 덜 듣는다는 얘기지. 그지? 그리고 that is why. 그래서 그것들 즉 큰 뇌졸중이 더 많이 자주 말된다. 그러니까 큰 거 작은 거 상대 개념이 없는데 뭘? 레스. 이거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like stroke. 미드 스트로크구나. 이런 작은 뇌졸중은 발생을 해요. 일부 사람들한테 뭐 동안 많은 어느보로 많은 세월 동안 몇 년 동안 발생하나 봐. 뭐 이전에 prior to the development of a big event 큰 사건, 즉 큰 뇌졸중의 발전 이전에 그러니까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 동안 해서 저런 전투 현상을 주기도 하는가 봐. 일부 사람들은. 이거 놓치면 좀 사람들 좀 아쉽긴 하겠지. 그래서 the strokes 역시 이것도 빨간색 개념상 작은 뇌졸중이야. 여기 표시가 돼서 쉽게 좀 이해가 되지만 그냥 표시 없는 상태에서 봤을 때 좀 헷갈릴 거야. 이따가 색깔 구분한 거 좀 따로 표시해. 큰 뇌졸중, 작은 뇌졸중. 이런 작은 뇌졸중은 그래 마이너 사소하되 그 본질, 속성상 그리고 이 되게 다양한 강도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건 해석은 이제 병력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까지 공통이고 이렇게 병렬인데
왜 가진다고 하나요? 그 be of가 그냥 해석을 할 때는 그냥 have로 그냥 이해하면 돼. 이게 뭐 정확하게는 전치사 of 다음에 추상명사나 형용사 보호가 되는데 그러지 말고 저렇게 하면은 숙제. 그러니까 다양한 강도를 가진대. 속성상 본질상으로는 되게 사소한 거고 작은 뇌졸중은 강도가 다양할 수 있겠지. 그래서 number of time 많은 횟수, 뭐 이것도 수식어지. 대부분 많이는 이러한 작은 뇌졸중은 미스 놓쳐. 왜냐하면 그 symptom 증상이 되게 peculiar 이상하고 peculiar 익숙하지 않고 이상한 걸 얘기하는 거지. 그리고 역시 다양한 강도를 또 갖고 있으니까 위에서랑 똑같은 거지. 지금 오브 so peculiar이지. 오브 또 이렇게 되는 거지. 강도 얘기 나오면 또 이렇게 또 비오브가 또 나온 거야. 그 아까랑 비슷해. 이거랑 똑같은 거야. 하여간 놓치는 이유는 그 증상 자체에도 강도도 다양할 뿐더러 증상도 뭐 어떻게 되면 평범하지 않으니까 평범하지 않은 걸 얘기하는 거야. peculiar은 이상한 놈인데 여기서는 특이한 이상한 놈이지. 그냥 넘어간다는 얘기지, 놓치게 되는 게. 그래서 결론은 뭐냐. 요지. 중요하다잖아, 중요하다. 그것들을 찾는 게. 그게 뭐야? 작은 뇌졸중, 전초니까. 왜냐면, 조기 진단과 관리가 막을 거니까 큰 뇌졸중의 발전. 그래서 마지막 문장을 형광펜을 한 거. 이게 이제 유지가 되는 거잖아. 이거는 주제도 괜찮긴 하게 사실은 미발식이기 때문에 여기가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근데 뭐 이걸 어떻게 찾냐? 찾는 게 중요해가지고 뭐 앞에 뭐 전초 증상이 있었으니까 그걸 좀 자각을 해봐라 그런 얘기 되겠지. 그래서 일단 그 밑에 그 한글 요지에 보면 다가기보다는 작은 뇌졸중 형광펜하고 조기 진단과 관리가 필수적 그 정도 말때 형광펜에서 요지는 그렇게 가고. 얘는 지칭초론이 제일 좋은 것 같아. 얘는 지칭초론 잘 안 나오지만 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지칭초론 표시만 한번 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무관한 문장은 뭐 저런 게 있다는 거니까 계속 그 얘기잖아. 지칭만 표시를 해보고 넘어가면 될 것 같아. 하나만 더 볼게. 자, the key to any recycling program. 어떠한 재활용 프로그램에도 핵심, 뭐 비결은 participation, 참여이다. 그렇지? 근데 이제 그건 대단히 영향을 받는다. motivation, 동기에 의해서. 그러니까 밑에 적어놨지만 재활용, 참여의 동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은 결국 동기부여가 되는 거야. 재활용에 참여하라고. 무엇에 의해서? 두 가지 보상. 외재적 보상과 내재적 보상. extrinsic reward랑 intrinsic reward에서 동기부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간단한 거거든. 이 질문도 괜찮아. 결국은 재활용이라는 거는 참여가 중요한데 여기에 그 동기를 제공하는 게 외재적 보상 다음에 어떤 내재적 보상 두 가지가 있다요. 끝! 이렇게 된 거야. 주제음은 저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이거랑 비교를 하겠지. 그리고 재활용 참여를 해서 얘는 효과가 어떻고 얘는 효과가 어떻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주제문은 합치게 되면 이제 제목은 뭐 이런 식이 되긴 하겠지만 외적 보상, 뭐 내적 보상이라고 있으면은 그러네 뭐가 더 좋다라는 필자의 주장은 안 나왔나 봐. 그래서 그냥 동기부여 된다. 근데 다만 차이가 있긴 한 거지. 둘 사이에 차이. 더 오래 지속되는 건 이쪽. 그래서 주제 자체는 이 둘 사이에 그냥 요지 없이 그냥 차이가 있다.
재활용 참여에 동기 제공한 데 부가에서의 차이가 있다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제는. 약간 뭐 주제도 뭐 한번 파악을 해봤지. 요지는 없어. 이게 더 좋다, 저게 더 좋다. 자, 보통 외재적 보상이라는 것은 수집된 재활용 물품들이겠지? 재료들에 대한 지불. 왜 빈병 하나에 100원이면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돈으로 받는 거. 그러니까 금전적인 어떤 보상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를 금전적 보상이니까 이 페이먼트를 머니 있잖아. monetary reward 또는 financial reward, material. 이게 material이 물질적인이라는 뜻도 있잖아. 그러니까 내재적 보상 빡 느낌상 맞아. 보람되고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저는 진짜 실제 금전적인 도움이 되는 거야. 이거 약간 단어를 저렇게 쓸 수도 있을 것 같아. 저 세 가지, 이게 금전적인 개념이라고 하는데, 돈 내 형용사는 파이낸셜, 재정적인, 금전적이니까. 오케이, 적어보나? 요지, 어휘. monetary reward, 그렇게 하면 돼. financial reward, material reward. 근데 이건 안 쓰겠다. 이거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해결책은 되게 효과적일 수 있어. 좋을 수 있지. 당장 돈 주니까. 그런데 이 해결책은 이 외적으로 동기가 부여된 행동은 does not continue, 지속되지 않는다. 그것 자체로서 저 의미가 있어. 언제 그 보상이 철회될 때. 원래 인듀스가 설득 유도하다인데 이 명사니까 보상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 위에 거랑 맞추면은 여기 리워드랑 같은 말이라고 보면 돼. 그러니까 금전적 보상이 철회됐어. 위드로우는 땡기는 거니까 철회되는 거거든. 그럼 안 하는 거지. 그 자체로. 돈 안 주는데 못 하라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철회된다. 아니면 캔슬. 똑같은 말 아니지만 취소된다. 이렇게 되면 안 하는 거지 뭐. 그치? 자, 그런데 반면에 역시 대조. 이제 내재적 보상 나와야 되겠지? 내재적 보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니즈, 욕구를 풀필, 실현 또는 충족시켜요. 만족시킨다는데 풀필 항상 충족, 만족, satisfy 이런 거랑 같은 말이지. 어떤 욕구를 충족시키냐면 to have an impact on the world, 그들 세상에 영향을 주고자 하는, 내가 세상에 긍정적인 일을 해야겠다나 이런 이제 만족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에 거랑 비교를 해보면 약간 도덕적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정신적인 거라고 해야지? 심리적이라고 해야 되나? 정신적? 비물질적. 이머터리얼한 거지? 비물질적인 어떤 욕구가 되는 거잖아. 이걸 충족을 시켜준다고. 그래서 개인들한테 provide satisfaction, 만족감을 주면서. 그지? 만족감. 비물질적인 거. 위에는 물질적인 거라고.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연결사 for these reason은 therefore 넣으면 돼. 앞에 나온 이런 이유들. 즉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intrinsic behavior, 내재적 행동이라는 거는 더 오래 지속된다고. 더 오래 지속, 보다 외재적으로 동기부여된 행동보다. 얘는 그거 자체로는 지속되지 않아요. 조건이 철회돼요. 근데 이거는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오래 지속된다.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니까. 됐지? 그런 차이요, 이게. 자,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필자가 이렇게 나눴잖아. 연구, 인용, 예시, 이렇게 나오는 거지. 순서도 괜찮아. 왜냐면 이게 문장 사집으로 나왔던 건데, 그렇게 나는 딱 떨어지긴 하거든. 왜냐면 여기 연결사가 있고, 그지? 여기 연결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연구 자체는 지금 얘가 전체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에 대한 얘기, 내재적인 거, 이건 무조건 내재로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 그지? 자, 스웨덴의 어떤 extensive study, 광범위한 연구가 보여졌는데, 그러네, 모랄 모티브네. 이게 도덕적인 동기잖아. 이게
이 아까 얘기했던 persons needs 요거 이제 도덕적 요거지. 아까 이제 쓸까 말까 하다 말았으니까 그 도덕적인 부분. 즉 내재적 보상 significant 현저하게 낮춘다 비용을. 이것 좀 잘 신경 쓸게. 이게 문제 만들면서 약간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 낮춘다? 근데 뭔가 좋고 오래 가는 거 좋은 거 아니겠냐? 근데 왜 낮추냐면 비용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뭐와 관련된? 가정의 재활용 노력과 관련된. 무슨 얘기냐면 원래 이런 내재적인 보상이 없어서 그냥 외재적인 보상으로만 재활용을 하려면 돈 줘야 되니까 정부 입장에서 돈을 써야 되잖아. 근데 얘네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하면은 재활용 수거하는데 돈이 들지 않으니까 비용이 계속 낮아진다는 얘기야. 오케이? 이거? 저거 로월 낮추는 거에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연결사 참 좋지? 풍년이에요. 게다가요. 이 내재적 보상인 도덕적 동기는 일부 경우에는 can be the cause, 원인이 될 수 있대. 이것도 괜찮아. 비효율적인 policy outcome, 정책 결과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게 왜 효율이 아니라 비효율인가요? 언제? 경제적인 보상을 도입을 할 때 뭐 하려고? 프로모트, 증진하기 위해서 재활용 프로그램? 재활용 노력이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재활용을 홍보 또는 증진하려고 경제적인 보상, 즉 이게 외적 보상 아니야. 그지? 돈 주는 거. 돈 줘가지고 재활용을 해야지 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런 정책적인 효과 자체에는 효율이 안 나는 거잖아. 알아서 원래 잘 하던 애들이니까 이 정책 자체는 돈 줘가지고 재활용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이 정책만을 볼 땐 이건 목표 달성을 못하는 거지. 비효율적인 원인이 된다는 게.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게 좋은 거긴 한데 이게 요거하고 요거는 약간 결국은 이런 외적 보상을 통한 관련된 비용도 내적 보상은 줄여주기도 하지만 외적 보상이라고 하는 걸 통한 정책 결과 자체도 비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왜냐면 알아서 잘 하니까. 이 정책 자체가 효율적이진 않은 거잖아. 지들 알아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 두 개가 좀 헷갈려서 특히나 이게 좀 더 헷갈려 보이더라고. 내가 요거 좀 조심해주면 되고, 어미에서. 그래서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럼 얘 뭐야? 이거 얘기니까 꼭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단 말이야. 순서 좋아. 이대로 3개. 순서도 좋고 주제가 그냥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럴까 뭐 지우면 주제를 지우면 되겠고 뭐 어휘에서 되게 좋았고 연결사도 겁나 있잖아? 역접 하나에다가 순접이 2개가 있으니까 뭐 연결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무관한 문장조차도 좋아요. 왜냐면 어쨌거나 열거가 계속 됐기 때문에 이 질문 상당히 좋다고 봐. 문제화하기에는 됐어? 그거? 그래, 일단은 오늘은 여기까지 와볼게. 토요일에 와서 뭐 좀 공부하다 해도 되니까.